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문제는 독도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독도 문제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는 독도 문제와 우리가 위안부라고 부르는데, 위안부는 너무 말하자면 부드러운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비교적 근접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이제 위안부라고 부르죠. 이상한 논리들이 계속 이제 나와요. 이 박유하 교수가 하는 말이,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였다면 일본 군인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존재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하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몸으로 보는 거는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겁니다.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도 피해자고, 가해자, 일본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다 피해자예요. 그럼 가해자는 없죠? 그러면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됐냐 하는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논리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자기는 강간으로 생각한 것처럼 색칠을 한번 하고 결론은 매춘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식민사학 논리가 그랬다 그랬죠. 서론에서는 식민사관 비판하는 척 한마디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면 본론과 결론은 식민사학 계속 옹호하는 걸로 80년을 유지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박유하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을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뭐 무서운 이야기죠? 이 사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 무슨 이야기하냐, 집단 성폭행 피해자와 이 일본군이 동지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소를 했죠. 대한민국 검찰에서 계속 기소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기소를 했더니, 대한민국의 저명한 지식인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편을 든 게 아니라 다 박유하 편을 들었어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 놀라운 명단들이. 이게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그런 진짜 구조입니다. 그것도 진보적인 척하는 지식인들이 대부분 박유하 편을 들었어요. 현재 우리 사회가 보수는 나라 팔아먹은 걸 옹호하는 게 보수가 됐고, 진보는 이따위 논리로 옹호하는 진보가 되다 보니까 다들 양쪽 전부 다 도덕적인 권위를 철저하게 상실했죠.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바로 이러한 논리들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가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박유하를 옹호하고 나서는 게 현재 우리 사회의 아주 일그러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독도 문제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죠. 모든 논리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고 일본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인데 독도 문제 안 다룰 수가 없죠. 근데 제목은 화해를 위하여. 아니, 화해라는 거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도영이가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온 지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일 간, 한중 간 화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겠다. 그 화해가 뭐예요? 한중 관계는 중국 입장, 한일 관계는 일본 입장에 서서 하겠다는 거죠. 이런 데에 국고 펑펑 낭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박유하 논리, 독도 논리를 한번 보시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남의 땅을 빼앗는 야욕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독도를 양국 공동 영역으로 하면 어떨까?
전쟁을 하면서까지, 즉 평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 독도를 어느 한쪽이 차지하면서 또다시 수십 년 혹은 더 먼 후대에까지 불화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이 박유하 말은 뭡니까? 한국 군대다 해산해야 돼요. 평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군대 뭐하러 둬요? 다 해산해야지. 이따위 논리 버젓이 펴는데 이 사람 기소했더니 지식인들 떼거지를 들고 일어났죠. 공유하자는 거예요, 독도를.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에 어떤 역사관계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와세다대에 가서 학술대회에 참석해가지고 바로 이 독도 공유론을 주창했어요. 근데 세상 놀라운 게 어떤 분이 그 대회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전부 다 녹화해온 거예요. 독도 공유론 주장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가서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저희도 작년 5월 달에 일본 가서 심포지움 했죠. 다 공개했죠. 공개 안 할 때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에 부상하는 게 독도 공유하자는 거예요.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린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대마도 공동 경영하자. 그렇게 말하면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박유하가 독도와 대마도로 공동으로 한일이 경영합시다. 이러면 그나마 말은 된다고 할 수 있죠. 한번 그 얘기를 물어보세요. 대마도 공동 경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펄쩍 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태종임금이 상왕 시절에 대마도를 정벌했잖아요. 이종무 장군에게 정벌하게 했죠. 그런데 그때 태종의 정벌 교지에 뭐라고 썼냐면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런데 워낙 궁벽한 곳이라 그냥 외인들 살게 했더니 나쁜 짓을 한다. 그래서 정벌한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우리 쪽에 훨씬 가까워요.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가 86km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쪽의 이키섬 거리는 160km, 2배가 넘어요. 그런데도 독도는 일본 거라 그러고 요즘 와서 이 독도 공동 영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 NGO 역사 포럼, 하여간 동아시아 평화 이런 거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식의 평화는 뭡니까? 잘못한 쪽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침략을 안 하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평화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후원해가지고 와카미야 요시부미라는 아사히 신문 논설실장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양국 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은 다케시마, 독도를 갖다 다케히메라고 부르는 거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순간 독도는 일본께 되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에서 일본혁에 나오는 지명을 전라도에 갖다다 비정하는 순간 야마도 우에께 된다 그랬죠. 뭐냐면 한국병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주장이 100% 옳다고 보기 어렵다. 즉 냉정히 생각해보면 희다고도 검다고도 할 수 없는 회색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금의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그럼 영유권 주장을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의 영토 확장 야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려면 독도 영유권 주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감정적인 반발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일본 국민이 거의 신경 쓰지 않던 다케시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본인들 이 논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믿는 구석은 다 말할 때 한국 지식인들 전부 다 독도 역사학자들, 식민사학이잖아. 다 독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걸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가능하다면 이 섬을 한일의 공동영유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나랏돈 가지고 불러다가 비행기 값 대주고 5성급 호텔 비용 대주고 말했다고 막대한 강사료 주고 하는 게 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의 영유권 주장하거나 하는 부분을 식민사관 옹호하거나 하는 부분을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문 사상의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 국가보안법을 이런 부분은 강화해가지고 법을 다시 고쳐야 돼요. 이런 쪽 부분들은. 지금의 박유한 교수를 갖다가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한 거는 지금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런 법을 명확히 만들어서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거나 우리 영토의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조선총독부가 악용한 일제식민사관을 옹호하는 그런 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이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일본도 그렇게 우리가 강력한 의지로 보이면은 일본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이고 우리 국내의 득실득실하는 일본 간첩들, 겉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일본인이 간첩들도 무서워가지고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맨날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뭐 떠드는 척 하다가 며칠 지나면 수그러두고 그럼 일본 간첩들 식민사학자들이 또 머리 들고 나오고 이 구조가 계속 반복돼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